네, 그동안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 그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요, 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단일한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네, 여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때 여야의 이 간사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요, 이 구조개혁을 위해서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3가지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개혁에는 이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모수개혁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모수개혁이라는 것은요, 전체 이 재정 자원이 있는데 여기서 더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거둘 것이며 또 얼마를 더 지출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이 모수개혁이었었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연금개혁 체계는 바로 국민연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됐던 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주로 이야기됐는데요, 이것이 중단이 됐었죠. 중단이 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이 중단된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재정 부족으로 보험료율을 올렸지만 25년 제자리다. 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요,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국민연금 재정을 걷고 있지만 2040년이 가면은요, 1755조 원으로 최대 적립을 하고 나서 2041년부터는 이제 꺾이는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수지차가 이제 적자가 생긴다는 거죠.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지급을 하다가 2055년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47조로서 네,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그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었죠.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 이 국민연금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 이 추이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월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체율은 내가 그러면은 얼마를 수령해 갈 거냐, 네, 그런 건데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생긴 1988년도부터는 70%로 가다가 이게 60, 50 쭉 줄게 돼 있었죠. 그래서 2028년이 되면요, 40%까지 줄어드는 걸로 이미 그동안 개정이 돼 있었고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보면요, 88년도에는 3%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6%, 98년도에는 9%를 거뒀는데 이것이 그동안 진행되어 오면서요, 이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쭉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25년 동안 9%로 제자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금 고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5%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랬어요. 국민연금 개혁 검토안의 1안과 2안을 보면요, 보험료율만 이제 15%로 올라갔다. 네, 이건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이 지금 이야기가 아직 안 되고 있죠. 소득대체율은 우리 1안에서는 더 걷고 더 지급하자 해서 50%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소득대체율 2안에서는 15% 걷지만 40% 현행 유지를 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안이 지금 서로 합의가 되지 못해서 개혁이 갑자기 중단이 됐죠. 네, 그러면 이 다른 나라는 과연 이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소득대체율은 왜 합의가 안 됐을까요? 40%? 50%. 물론 지급 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네, 지급 규모가 커지면은 네, 이것도 역시 재정 고갈이 또 빨리 오겠죠. 네, 왼쪽에 보면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많이 받고 우리가 보험료율 15%는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더 늦게 받고 자문위원회는 67세 그리고 납부 연령도 64세까지 내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됐는데 더 많이 받고 해서 현소득 40%로 갈 거냐 아니면은 최대 50%로 상향해서 조정할 거냐. 그래서 소득대체율에서는 이게 불발이 됐어요. 안정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40%를 가자.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50%를 지급하자 했는데 그러면 국가별로 이 연금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나 한번 보겠는데요.
국가별 연금 이 소득 대체율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35.4%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요. 2021년도 통계자료 기준인데 공적 사적 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역연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와 있지 국민연금만 봐가지고는 약 22%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낮으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물론 8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은 30년 이상을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 일반 주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보면은요, 납입 기간도 짧고 금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많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일본을 보니까요, 약 38%, 미국은 50%, 또 영국은 58%, 또 74%까지 소득 대체율이 지급하는 곳이 있네요. 네, 이렇게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료율도 또 많이 뛰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낮을까?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고 또 가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때문에 여기에 많이 납부를 하지 못해서 그러겠죠. 네, 그래서 자, 국민연금 이 모수개혁만 할 게 아니라 구조개혁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 구조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금개혁 구조개혁의 첫 단추를 지금 꿰고 있어요. 네, 이것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과 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지금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장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의 강기훈 연금특위 간사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이나 다른 연금들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혁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여기 3층 보장론이 있죠. 그래서 1층 보장을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얘기했지만 1층 보장에 기초연금, 2층 보장에 국민연금, 3층 보장에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주로 공적연금 체계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네, 여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네, 국민연금은 또 추후 논의를 하고요. 기초연금을 또 어떻게 가져가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군인연금입니다. 군인연금. 네, 군인연금은 그동안 우리가 개혁하지를 못했어요. 네, 이미 1973년도에 기금이 소진됐고요. 이대로라면은 47년도에는 적자가 약 5조 2천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물론 이 군인들이 인원수가 적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세금으로 이거를 더 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 대한 이 손질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8년 전에도 가입자, 네, 군인에서 이 퇴역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반발해서 손을 못 댔는데 그러나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3대 직역연금 보험료율을 통일하자.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개혁 첫 발을 뗐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민간자문위원회가 이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네, 여기서 지급률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라고 같은 겁니다. 네, 이거를 보면요, 공무원 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했다. 네, 서울경제에 따르면은 민간자문위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네, 덧대겠다는 얘기죠. 지급률, 소득대체율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제안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동안 우리가 공무원연금은 한번 우리가 손질을 했던 경우가 있었죠.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군인연금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군인연금, 네, 이번에 손을 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구조개혁을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논의됐던 모수개혁은 나중에 적용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2월, 현재 어떻게 지금 구조개혁이 진행됐나 이거 보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구조개혁 기초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랬죠. 요거 바로 지난 방송에 여러분 보내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보면요. 네, 중도금 인출을 제한하고 또 퇴직 시에는
일시금을 가져가는 거를 좀 제한해가지고 연금으로 받도록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3층 보장론의 퇴직연금 부분에서 연금으로 타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것이 현재 구조개혁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군인연금, 네,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지금 구조개혁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죠. 그런데 이 군인연금에 유독 이 민간 자문위에서는 아직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나 중도금 인출 제한, 퇴직 시 일시금 지급 강제, 이것은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이건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보험료, 이 군인연금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것이 이렇게 구조개혁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지금 토의됐던 모수개혁, 국민연금이었었죠. 보험료율을 높이고 15%, 소득대체율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데 과연 기초연금이 전체 지급이냐 40% 줄여서 지급이냐 여기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40%냐 50%냐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먼저 지금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100% 지급을 하자 이렇게 가면은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유지 내지는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서 40%에 집중해서 보장하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50%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 연령은 64세까지 이것도 합의됐고요. 지급 연령은 합의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67세에서 68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구조개혁이 먼저 되고 모수개혁을 조정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구조개혁 중에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손을 봐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췄고 이것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구조개혁이 먼저 시급하다. 그래서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 가지 구조개혁 개혁안을 먼저 얘기를 했죠. 다만 여기에 이 군인연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해서 이 보험료율을 더 몇 %로 갈 거냐 이거는 좀 조정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구조개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수개혁.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내년 초에 우리가 총선이 있어서 과연 총선 전에 이것이 나올까? 아니면 모양만 갖춰놓고 검토만 해놓고 이 총선이 지나면 바로 다음 총선까지는 4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아. 네, 저는 총선 이후에 이게 확정돼서 국회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조개혁 이렇게 세 가지가 국회에 제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